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례 입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쉬의 옹이란입니다. 자, 오늘은 표준학력 평가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을 할 수 있는 SAT 시험과 그리고 공인 영어 시험 성적, 공인 영어 시험의 대표적인 시험을 할 수 있는 이 토플, 이 SAT와 토플과 관련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우리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아마 굉장히 많은 수의 학생들이 토플 그리고 SAT 시험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입시에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준비하게 되는 이 SAT와 토플 성적이 특히 대학 입시에 필요한 유의미한 성적을 얻기까지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각각 학교별로, 그러니까 뭐 한국제학교, 제외한국학교죠, 그리고 로컬 비영어과 로컬 학교, 그리고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모든 교과 과정이 이루어지는 영미권 국제학교, 이게 각급 종류의 학교별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토플과 SAT 시험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먼저 카테고리는 한국제학교, 우리 보통 제외한국학교라고 하죠. 이 학교와 그 다음에 이제 비영어과 로컬 학교, 이 학생들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잡아놓은 거 보면 이 8학년 시점부터 토플 학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제외한국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비영어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현지 로컬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어에 대한 노출 빈도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물론 이제 뭐 학교에 따라 좀 틀릴 수 있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이나 학교 생활의 대부분이 영어를 활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유의미한 영어 성적, 특히 토플 성적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시간의 학습이 필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보면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보게 되는 많은 케이스가 이 10학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생이 돼서 이제 그때 토플을 준비한다라고 이제 그때 부랴부랴 서두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한국제학교라든지 비영어권 로컬 학교에서 그 영어에 대한 노출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10학년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 토플 학습을 시작한다는 거는요. 특히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 만약에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해서 우리 아이가 토플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요. 좀 빠른 7학년부터 시작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8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정도 시점이 되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초기에는 많은 보키블러리, 그러니까 어휘 양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어쨌건 과정이 이 토플 시험이라는 것이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그래도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얼마큼 어떻게 보면 원래 시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영어로 사용하는지, 특히 미국 대학에서 학생이 유학을 와서 외국인이 유학을 와서 그 영어로 이루어지는 모든 그 대학의 교과 과정을 잘 받아들이고 따라갈 수 있는가라는 시험을 측정하는 건데요. 그 능력을 측정하는 게 토플 시험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금 보면 아무리 이게 아주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렇게 되면 성적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험 아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에 대해 생각을 염두하고 계신다면 8학년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그러니까 토플의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한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고민하게 되죠. 어떤 고민이냐면 성적이 올라가는 속도가 학생들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빠르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토플 공부를 끌고 가는데 결국 마지막 입시를 직전에 나온 성적이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유의미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보면 뭐 꼭 그게 시간 낭비를 할 수 없게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결과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만들어버리는 결국 토플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입시에 있어서 토플 성적을 활용할 수 없는, 활용하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변별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토플 공부를 계속 지속할까 중단할까를 고민해야 될까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요. 가능하면 10학년 시점에, 그러니까 10학년 끝날 때까지도 될 수 있겠죠. 최소한 토플 성적이 90점 전후에는
이르러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앞으로 향후 토플 105점. 그러니까 한국제학교라든지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는 토플 성적이 105점 정도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어 실력이 종합적으로 이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에 대해 서류 전형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105점 목표로 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특히 아시다시피 그 비영어권 로컬 학교 다니거나 특히 한국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킹 같은 경우 특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 중에서 물론 리스닝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지만 그것보다 특히 궁극적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스피킹이에요. 스피킹에서 어떻게 보면 감점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좀 틀리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국제학교 학생들이 그 토플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스피킹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예, 어떤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 리스닝도 좀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스피킹에서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많은 감점, 리스닝에서도 조금 점수에 약간 손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이게 보면 이제 10학년이 끝나고 나면 입시까지 1년 길면 1년 반 정도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래도 90점대 도달했다 하더라도 105점까지 가기 위해는 15점의 점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 15점, 10점 이상 점수를 올린다는 게 그냥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90점대 정도에는 도달해 있어야지 남은 1년 반 아니면 뭐 길게는 2년 정도 활용해서 10점에서 15점 올려서 상위권 서류 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105점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기준 첫 번째 10학년 시점에서 10학년이 뭐 끝날 때까지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최소한 90점 전후에는 도달해 있어야지 그때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때 토플 공부를 지속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10학년 때 100점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학년 때 이미 100점, 105점, 뭐 심지어 110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110점까지 이미 도달했다 그러면 사실 토플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게 뭐 의대나 약대를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뭐 굳이 더 진행시킬 필요 없겠죠. 꼭 110, 그런데 꼭 110점이 안 넘었다 하더라도 이 100점 이상이 도달했을 경우에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면 토플 공부만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미 토플 성적 자체가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에 이르렀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토플 성적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엄청난 변별력을 가지는 그런 입시에서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점수가 높을 때는 분명히 그 경쟁이 치열한 학교들 지원할 때 내신 성적도 비슷한 아이들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스펙들이 비슷한 학생들과 경쟁할 때 거기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토플 성적이 있으면 플러스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시험 아니에요. 이 토플보다 훨씬 더 변별력이 큰 시험은 바로 표준학력 평가 시험인 SAT 성적입니다. 그래서 10학년 때 이미 토플 성적이 100점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부터 SAT 도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학에서 봤을 때 이 학생이 한국의 학교를 다녔거나 비여권 그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SAT 성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득점을 아주 고득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1450만 넘어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1500점에 꼭 준하는 뭐 꼭 1500점을 월등히 넘어선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에게 있어서 1500점에 준하는 성적의 그런 평가를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왜냐하면 영어를 별도로 공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정도 실력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SAT 공부를 한번 하는 거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 반대로 10학년 시점의 성적이 이제 10학년이 끝날 때까지도 토플 성적이 80점 이하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정말 뭐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뭐 정말 한 달 정도밖에 공부 안 했어요. 10학년에 시작해가지고 뭐 한 달 1, 2, 3개월 정도 짧은 기간 다음에 뭐 그때 80점 이하가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공부한 학습 기간이 짧으니까.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10학년이 끝나갈 때까지도 성적이 80점 이하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105점까지 가기 위해 25점이라는 점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성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토익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들 제가 앞서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토익에 대해서 약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어떻게 보면 리딩 리스닝 두 가지만 이루어져 있고 토플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단답형이다 보니까 이게 좀 변별력이 없는 불필요한 시험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국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대학에서 그 대학 입시니까 특례니까 그건 상위권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토플 시험 성적을 인정하고 토익은 의미 없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토익 성적도 한국대학교 학생이나 아니면 비영권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변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제 아마 토익으로 전환해서 토익 성적을 만들어가는, 물론 토익도 아주 고득점 갈 때는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그래도 토익에는 뭐야? 스피킹, 라이팅이 없죠. 그럼 리딩, 리스닝 두 가지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습에 있어가지고 특히 영어에 대해서 어떻게 약점할 수밖에 없는 한국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접근하기, 스피킹, 라이팅에 부담 없는 토플 시험을 공부하는 것도 다행일 수 있고요. 어떻게 카테고리식이 안 나왔는데요. 보면 만약에 이제 11학년 1학기 1학기가 끝났다 그러면 한국대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2 1학기가 끝나죠. 고2 1학기가 끝나면 입시가 이제 1년 남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도 토플 성적이 90점 언저리였다. 90점을 88점, 89점, 91, 2점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 학생들 굉장히 고민해요. 90점까지 왔으니까 이제 남은 10점, 15점 왠지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80점에 도달한 다음에 혹시 90점까지 가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정체된, 그러니까 80점대에서 정체된 게 너무 길었다. 그래서 이미 1년밖에 안 남았는데도 90점을 월등히 넘어서지 못하고 88, 89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사실 88, 89점 성적을 무조건 불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위권 대학들로 내려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성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상위권 대학에 지원할 경우에는 사실 상위권 대학에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토플 성적 90점이라는 건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한 성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노력의 정도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가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뭔가 입학사정관분한테 우리 아이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 어떻게 노력을 했다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눈에 띄는 고득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이 80점대 후반에서 90점 초반에 머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세 가지의 영역에서 어떤 능력이, 특히 스피킹, 라이팅 성적이 계속 그 감점이 극복이 안 돼서 점수가 안 나오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거 갖다가 말만 1년 동안 또 이제 입시가 1년밖에 안 남았으면 다른 것도 신경 써서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상황에 이 토플 공부만 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리딩과 리스닝만으로 이루어진 토익 성적을 만들어서 그걸 활용해서 입시를 치른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토익 성적도 900점 이상이면요 토플 성적 100점, 105점 이상 성적으로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익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카테고리는 비영어권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요. 앞에 이제 제외한국학교, 한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케이스하고 어떻게 보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분류한 거는 또 이제 비영어권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만의 또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독특한 특징이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학교 내신 성적이 갖는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비현지 비영어권 국제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말이 자꾸 헛나오네요. 비영어권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보면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비평준화랄까요?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여기서 내신 성적이 좋을 경우에 어마어마한 메리트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변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미 특히 내신 성적이 이런 치열한 경쟁, 현재 있는 학생들과 경쟁해서 치열한 그 경쟁을 뚫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평가해서 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언어 인증 시험인 토플 성적이 좀 낮아도 그것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장점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특히 비영어권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남미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죠. 이 지역을 다니는 그 현지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그 현지 학교에서 그 현지 학생들과
현지 언어를 활용해서 현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본적인 교과 과목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있는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그렇죠?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여타 과목들 영어도 물론 공부하지만 다 여타 과목들을 위해서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야지 전체적으로 내신 성적을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현지 학교의 학생들이 내신 성적을 우수한 성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일반 교과에 투입하는 역량, 투입하는 노력이 많았다고 그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 공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이 높게 나왔다. 영어 공부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영어권 현지 로컬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인증 시험 성적이 90점대 정도만 토플이 90점대만 나온다 해도 이거 자체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반적인 학교에 100점 이상의 성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비영어권 현지 학교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이 이제 부족한 케이스가 많잖아요. 특히 이 스피킹 라이팅에는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솔직히.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거의 원어민 수업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솔직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맛배기 정도? 그냥 경험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뭐 영어를 활용하는 무슨 뭐 영화를 본다거나 미디어에 노출된다거나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영어권에 있는 그 많은 그 현지 학교들 같은 경우 우리 여러분들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80년대 90년대 학교 모습 생각하면 얼마나 타이트하고 취했는지 기억하시죠?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 모습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 같은 경우 스피킹 라이팅 특히 긴 장문의 어떤 그 뭐랄까 그 지문을 읽어주는 리스닝 같은 경우 따로 준비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리딩과 리스닝 물론 토익 시험에도 리딩과 리스닝이 있지만 토익 같은 경우는 리스닝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결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토익 시험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그걸 제출하면 그러니까 잘 받기도 좀 수월한 면이 있고 그 리딩 리스닝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까 또 여기서 고득점을 맞으면 충분히 영어 시험 성적으로 이 비영어권 로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하였으면 좋겠고요. 반면에 또 비영어권 현지 학교 다니지만 영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이 물론 많습니다.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어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이 독서를 많이 해서 책을 좀 많이 봐서 흔히 우리 요즘 얘기하는 문해력도 좀 뛰어나고 우수하고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능력이 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런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토플 같은 경우는 스피킹 라이팅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스피킹 라이팅에 부담이 없는 이 SAT 시험을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과거에 생각할 때 SAT 시험 하면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만 아니면 영미권에 있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캐나다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도전하지 야 우리 여기 지역이 뭐 중국, 일본, 뭐 스페인 이렇게 이런 현지인데 과연 그런 SAT 시험을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정말 막연하게 하면 아예 그냥 전혀 그 도전할 수 없는 별개의 시험이라 생각하는 인식이 많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최근에 특히 SAT가 시험 방식이 바뀌고 유형이 바뀌면서요. 특히 이제 보는 우리 요즘은 이제 고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그 부분들이 특히 문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SAT 시험에서 지문을 포함된 지문에서 대폭 제외가 됐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이제 SAT 시험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원어민의 외국인 학생들이 준비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준비해서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이렇게 바뀐 측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수월했다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영어권 현지 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습 능력이 좋은 친구들, 특히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또 특히 무엇보다 특히 보면 국어 실력이랄까요? 그 언어 능력, 아니면 이게 국어랑 영어랑 전부 다 언어잖아요. 사실 어떤 보면 한 가지 언어에 타고난 능력을 보여주는 친구들은 이 다른 언어에도 비슷하게 유사한 그 모양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현지 언어에 뭐 능통하다거나 아니면 현지 언어에서 현지 학교에서 했을 때 뭐 그 국어 시험 그 해당 국가의 국어 시험에
국어 능력이 좋다든가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무튼 문해력 이런 그 좋은 친구들은 한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SAT 시험에 도전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학생들이 SAT 성적을 잘 받으면 이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영미권 국제학교라는 것은 영국에 있고 미국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어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모든 교과 과정이 영어를 베이스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토플 성적은 변별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냥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학교에서 모든 교과 시험이 전부 영어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영어를 단순히 뭐 쓰고 쓰는 능력만, 읽고 쓰는 능력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런 그 활동도 평가 요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실력이 어느 정도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학교 공부를 따라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어떻게 보면 영어 사용 능력, 활용 능력만을 평가하는 토플 시험 성적은 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약간 보면 그 서류 평가에서 변별력을 많이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히 말해서 부차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만약에 이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의 성적이 토플 성적이 90점이 안 나온 성적이다 할 경우에는요, 사실 이 성적은요 제 개인적으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물론 중하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좀 낮은 대학이야 서류 전형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를 지원할 때는 뭐 크게 관계가 없을 수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기준인 상위권에 있는 해당하는 이 서류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요, 이 토플 성적이 90점도 안 나왔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신 성적은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서 뭐 4.0 만점에 3.78, 심지어 3.89까지 되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았는데, GPA를 받았는데 토플 성적이 90점도 안 나왔다는 거는요, 어떤 그 물음표가 생길 수 있냐면요, 토플 성적이 90점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실력이, 그러니까 이것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내신 성적이 3.78이 나왔다, 4.0 만점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대학에서 평가할 때 이 학생이 학교에 제출했던 학교 내신 성적에 대한 변별력, 공신력이 확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성적, 토플 성적 이 정도밖에 안 나오면 이거 원활하게 학교 생활, 학과 공부 원어민가였던 그런 영어를 활용하는 원활한 수업이 어려웠을 텐데, 시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을 텐데, 원하는 과제를,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를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근데 학점이 이렇게 높아? 내신 성적이 좋아? 그럼 한마디로 내신 성적이 혹시 이거 만들어진 성적 아닐까? 아니면 너무나 쉽게 그 학교의 분위기가 쉽게 학점을 주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주는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라는, 한마디로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보면 변별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90점 이하의 낮은 성적은 제출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는데, 뭐 이건 뭐 선생님들마다 평가 뭐 기준이 틀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감안하시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이 그래도 토플 성적을 제출할 때는 유의미한 성적은 지금 제가 약간 하이라이트 표시한 것처럼 110점 이상입니다. 물론 105점 이상으로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고득점이라 볼 수 있는데 105점은 조금 더 일반적이거든요. 그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토플 성적 105점은 너무 많아요. 너무 흔한 점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차등을 두기 위해서는 그래도 토플 성적이 110점 이상, 사실 토플 성적 110점 이상은 상당히 만만치 않거든요. 그때 110점 이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토플 시험을 평소에 이렇게 보지 않다가 막연하게 우리 아이가 뭐 SAT 성적도 잘 나오고 뭐 다른 그 일반 학과 성적 잘 나오고 하니까 뭐 당연히 뭐 토플 110점 이상 쉽게 나올 거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다가 막상 딱 시험 보면 그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이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적응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냐면 시험에 요령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시험 보면 대부분 다 100점 낮는 성적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이제 봐서 100점 낮는 성적이 나온 다음에 그러면 한번 연습해서 시험 보고 몇 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시험에 대해 유형이 익숙해진 다음에 그 시험을 보면 이제 이미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은 학교 실력이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적응하면 금방 110점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뒤늦게 시험 봐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원서럽설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시험 봐가지고 한 번 시험에 100점 안 나오는 성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아쉽게 됐죠. 아쉽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토플 성적을 더해서 대학에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 생각이 있다 그러면 조금 일찍 서둘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유형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첫 시험은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까지 잘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 번, 네 번 정도 봐야겠죠. 그래서 좀 그래야지 이제 본인의 실력에 맞는 어떤 본인의 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렇다. 어쨌건 중요한 거는 120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 토익 성적 같은 경우는 영미권 국제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변별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원어민들의 입장에서 토익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시험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보면 원어민 대학생한테 뭐 중학교 시험지, 중학교 국어 시험지 풀라라고 하는 뭐 그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억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익 성적을 이렇게 영미권 국제학교 정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만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조금 어필할 수 있겠지. 만점이 나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영어를 상당히 잘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사실 이렇게 변별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 성적은 변별력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SAT 성적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보면 특히 이제 보면 제가 IB 과정에서 공부한 IBTP를 이수하거나 이제 A레벨을 이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SAT 성적을 더해서 덧붙여 제출하는 것이 경쟁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자, 그런데 IB에서도 여러분들 IB나 A레벨에서 내가 학생이 잉글리쉬를 과목 선택을 해서 성적을 받았다. 그 성적이 굉장히 좋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SAT 성적을 덧붙일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같은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SAT 시험이 갖고 있는 시험의 특징은 말 그대로 영어에 우리로 치면 대한민국의 수능의 국어 시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학은 좀 요소가 줄어들겠지만 어쨌건 비문학 독해,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학습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예를 들어서 IB에서 잉글리쉬 A로 해서 하이레벨까지 했다. 근데 그 성적이 7점이 났다. 그러니까 잉글리쉬 랭귀지 앤 리터레이처 L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적에서 하이레벨 7점이 났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이걸로도 충분히 학생이 영어로 우리 한국 입장에서 영어를 기준으로 하는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SAT 성적을 물론 경우에 따라서 SAT 시험을 성적을 그냥 더 부담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가 SAT 성적 또 쉽게 그냥 1500점, 1530점 쉽게 나올 수 있어 덧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토플의 경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형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거기에 좀 시간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IB에서라든지 아니면 A레벨에서도 잉글리쉬에서 잉글리쉬 리터레이처에서 정말 A 플러스 성적이 나온 정도의 영어 실력이 탁월하다 그런다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다가 SAT 성적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SAT 성적이 1450 이상 넘어간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SAT에서의 고득점은 1500 이상이 얘기하는데요. 1500 이상이 그렇게 많은 숫자의 아이들한테 주어진 성적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1450을 넘어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적으로 활용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어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SAT 성적이 1450이 나왔겠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토플 성적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토플 성적의 의미가 이렇게 변별력이 작은 상태에서 이미 그 상태에서 SAT 성적까지 뛰어나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토플 성적을 내나 안 내나 큰 유의미한 어떤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지 설명드리면서 이 IB라든지 A레벨 과정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경우에도 세상위권 대학, 아까 말하면 세상위권 대학에 특히
아주 경쟁이 치열한 인기학과에 도전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 케이스 말고요,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특히 인기학과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이미 거기에 지원한 학생들 자체가 모집 인원보다 그 이상의 학생들이 이미 본인과 비슷한 유사한 성적을 제출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거기서 경쟁에 우위하기 위해서, 맞죠? 남들과 틀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SAT 성적을 추가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특히 IB나 A레벨에서 잉글리시를 따로 공부하지 않은, 그러니까 고급과정 잉글리시의 성적을 받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SAT 성적을 좀 추가로 취득해가지고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 그것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상위권 대학의 상위권 대학 선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SAT와 토플 시험 그 학교별로 학년 때 어떻게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면 SAT, 토플 이 두 시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부해서 도전하는 시험이 되고요. 사실 근데 또 보면 이게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의 내신 성적,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IBDP라든지 아니면 A레벨 성적이 일단 기본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여기 이제 경쟁력을 더하기 위해서 SAT와 토플 성적을 준비하는데요. 아무튼 이걸 준비하는 과정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왕이 이 두 가지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준비를 하라.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시험 자체를 너무 늦게 보지 말고 조금 일찍 봐가지고 연습의 과정을 거쳐라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SAT와 토플 관련해서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에도 또 한번 또 이런 관련된 주제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드릴 설명, 여러분들 해외에서 한국대 입시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잉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